카더라가 난무하는 세상, 그동안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취업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취업비사! 안녕하세요, 최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팀장님, 민정혜 대표님, 윤병국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자, 취준생들의 로망, 공기업 채용 아니겠습니까? 안정적이라서 든든한 철밥통이라고도 하죠. 예. 네, 여러분들도 다시 취준생으로 돌아간다, 옛날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우리 이 팀장님 참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하고 싶으나 할 수 없다.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나 네네. 네, 넘사벽의 문이 아닐까 그래, 싶어서. 그렇다니까. 네. 자, 취준생들의 로망이 공기업 들어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거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국에 몇 개나 되죠? 일단 중앙공공이랑 지방 쪽으로 일단 구분이 되는데 원래 339개였는데 340개 하나 더 추가가 돼서 340개가 되었고 그다음에 지방공공도 있습니다. 지방공공 쪽도 있는데 1000개가 넘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것 근데 같은데 여기서 이제 지방 네. 쪽은 이제 그 출연 쪽이라든지 네. 그런 쪽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생각하는 중앙공공과는 조금 다른 뭐 칠서공단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네. 한 1,400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데 생각보다 왜 이렇게 취업하기 어려운 걸까요? 그래서 주제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캠퍼스 리포터 이혜나입니다. 오늘은 바로 공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혹시 공기업이 우리나라에 정말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저도 공기업에 대해서는 정보가 많이 없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시는 취준생분들은 과연 잘 준비를 하고 계신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한번 알아보러 가보실까요? 네, 오늘은 스터디룸에 가서 취준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Let's go! 알고 계신 공기업은 어느 정도 되세요?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이었나? 그리고 코레일철도? 전공항공사나 아니면 한전 이 정도밖에 없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딱히 뭐 한국철도공사랑 그다음에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생각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물어보면은 내뱉는 공기업 수는 10개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럼 우리나라에 공기업 개수는 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많아봐야 한 3,400개 정도? 한 300개? 한 500개? 그러면 공기업 취업에 관련된 정보 같은 거는 어디서 얻는지 알고 계신가요? 저는 사람인이나 독취사 같은 그런 취업 커뮤니티에서 아무래도 찾아보는 편입니다. 취업 정보나 그런 그 박람회 안에 공채 언제 있는지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 공기업만 따로 이렇게 딱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사이트나 그런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 어디서 찾냐면은 일단 두 가지로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뭐 포털 사이트에 네네. 이제 알리오라고 치면은 알리오 그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 웹사이트가 뜹니다. 자발리오 아니에요? 예, 자발리오도 있고 알리오도 있는데 두 개 다 이제 같이 검색을 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 거기에는 이제 중앙 공공 쪽 이제 340개가 네. 있죠. 340개에 대한 채용 공고가 거기에 다 뜬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지방 공공 같은 네. 경우는 이제 클린아이라고 클린아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클린아이 자플러스에 들어가면 채용 공고를 좀 쉽게 볼 수가 있는 곳이거든요. 네네. 오른쪽 네. 지방 쪽에서 시에서 돌리는 이런 쪽에 공공 쪽은 클린아이 자플러스. 이렇게 클린아이 두 개. 자플러스. 네, 자플러스. 네, 지금 자막 지금 하고 있는데 NCS 홈페이지에서는 검색이 안 되는 거기서도 볼 수 있어요. 어. 좋은 말씀. NCS 사이트 들어가면은 네네. 그 공고 채용 공고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NCS 직무 기술서라고 해서 회사의 직무에 대해서 설명 나와 있는 그 표도 같이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NCS 사이트를 통해서도 이제 직무 기술서를 미리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활용하시면 좋을 것 정말 같아요. 중요한 정보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것도 뭐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뭐 소위 인기 있는 공기업 같은 경우는 한 200~300대 1 정도? 10대 1 정도요? 10대 1?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요즘은 한 200~300대 1 정도는 되지 않나. 작년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됐으면 지원할 만하다 할 것 같아요? 솔직히 대기업보다는 좀 쉬웠으면 좋겠고 만약에 한 5대1 정도였으면 좀 지원할 만하지 않나. 한 200~300대 1 정도면 제가 지원을 한다면 100대 1 정도면은 지원해 볼 것 같아요. 경쟁률 아까 전에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300대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공채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점을 취업준비생 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중요합니다.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필기 경쟁력이라는 방식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서류 심사를 적부로 가서 그냥 이제 자격만 체크를 하고 그다음 필기 경쟁을 30대 40대 이렇게 극심하게 시키는 필기 경쟁력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서류 심사를 NCS 가이드에 따라서 자소서 평가도 진행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필기 경쟁을 아까 전에 뭐 5대1이면 할 만하다 얘기했었는데 네. 5대1 내외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채용 쪽으로만 이제 접근되는 개념은 아니지만은 이제 취업준비생분들에게 알려진 것은 필기 시험으로 한정되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필기 시험만이 아니라 채용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제 학생들 중에서 자기 스펙에 좀 자신이 없거나 이제 학벌 부분에서 조금 자기가 자신감이 없을 때 혹은 이제 학점이 별로 좋지 않다고 느끼거나 이런 학생들이 이제 공기업 채용을 되게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인사 담당자 분들께서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지만 암묵적으로 이건 다 기본적으로 보고 있고 이런 스펙은 그래도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모르는 그들만의 세상이 있나. 뭘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것도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게 또 취업준비생분들 제가 교육하시는 분들께도 정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긴 한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블라인드 정말 철저하게 진행한다. 실제로 저도 이제 자소서 평가도 지금 얼마 전에 하고 왔는데 공개가 안 돼 있어요. 이름이 안 떠 있기 때문에 누군지 확인 자체가 안 되고 스펙이나 이런 것들도 학교나 적는 것 없거든요. 이력서 부분이. 네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로 가고 있고 면접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볼 수 있지 않나라고 했는데 서류 같은 경우를 면접 때 이제 제출하게 됩니다. 미리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성적 증명서라든지 이런 걸 제출하는 게 아니고 면접 때 그런 것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심사관분들은 실제로 모르는 상태에서 보시게 되고 저 같은 그러면은 경우 네네. 공기업 외부 면접관으로 쇼핑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 정말 2장 주세요. 하나는 면접관이 평가할 수 있는 페이지 한 장이랑 네. 그리고 그 자소서를 그러니까 면접을 들어오기 전에 그 취업생들이 5분 정도 길면 10분 정도 시간 주어지고서 자소서를 쓰더라고요. 그거 딱 2장 주어주세요. 예전 대비해서 좀 구조화를 한다라는 방향성이 또 NCS이기 때문에 평가 기준 같은 것도 책상에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면접 샘플 문항도 예전에는 속된 말로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질문이었는데 그런 질문들은 이제 정말 9세대 얘기다라고 보셔도 되고 면접 샘플 문항도 갖춰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뉴스에서 보기로는 작년에 비해서 이제 공기업 채용 인원이 더 늘었다고 하는데 정확히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는 건지 그리고 늘었다고 하면은 분명 경쟁률도 그만큼 상대적으로 낮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 중에서 비교적으로 좀 경쟁률이 낮은 공기업은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아, 저것도 궁금하구나. 자, 공기업 채용이 작년보다 늘었다고 하는데 늘어난 게 맞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000명 채용 계획이 있다? 약 그렇게 했었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 수치가 약 26,000명 정도 약 그렇게 됐기 때문에 네. 전체 수치는 올랐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취업준비생분들이 그냥 올랐으니까 그럼 더 쉬워졌네? 네.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좀 위험할 수가 있는데 1,000명 이상 채용하는 공공기관이 이제 3군데가 있습니다. 이제 그 한전이랑 한전. 그다음 코레일이랑 그다음에 그 건보 이렇게 3군데가 1,000명 이상. 건강보험관리공단. 네, 맞습니다. 이렇게 3군데가 1,000명인데 근데 놀랍게도 3군데 중에 2곳은 오히려 줄었어요. 건보는 150 정도 올랐는데 나머지 2곳은 한전은 한 50에서 100 사이 그렇게 줄었고 그리고 코레 같은 경우는 300 이상 떨어졌어요. 작년 대비해서. 1,000명 이상 채용하는 쪽은 이제 3군데인데 채용하는 것이 4,000이고 그리고 100명 밑으로 채용하는 중소규모의 공공기관이 330여 개가 넘고 이 26,000명 채용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가 결국 중소 채용에
중소채용을 하는 공공기관에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다수를 뽑는 채용은 오히려 줄었고 네네. 비율 자체가 중소채용 자체 규모가 더 넓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중소채용 쪽은 어디에 가깝냐면은 필기 경쟁률보다는 서류 경쟁률이 더 많습니다. 네네. 그럼 결론적으로 어자활하게 찾고 네. 서류 심사 들어가고 면접 준비하는 게 공공채용의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가 네. 많은 점인데 네네. 많은 취준생들은 코레일의 경쟁이 더 힘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필기 경쟁에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모습으로만 생각하는 분도 많이 계시다는 이게 거죠. 위험하네요. 그리고 뭐 20명 뽑는데 혹은 10명 뽑는데 30명 뽑는데 여기는 뭐 못까지가 아니라 중요한 건 사실 경쟁률이거든요. 네. 100명 뽑는다고 해서 경쟁률이 뭐 50대 1인 거랑 10명 뽑는데 2대 1인 거랑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지가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취준생들이 궁금해하는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공기업이 생각보다 많네. 그런데 공기업 채용 정보를 찾을 수가 없네. 더 솔직히 말하면 경쟁률이 좀 더 낮은 공기업을 찾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취준생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김대리가 나섰습니다. 김대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팔랑기 취준생 여러분,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대신 해결해드리는 여러분들의 대리 김대리 김한배입니다. 우리 취준생들의 넘버원 취업처 어딜까요? 들어가기도 힘들고 찾기도 힘든 공기업. 맞아요. 근데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공기업들이 있다는데 알고 계셨나요? 공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 나섰습니다. 오늘 확실하게 밝혀드릴게요. 공기업 가자고. 우리가 갈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취업 전략가 검색의 신 우리 윤병국 대표님의 손을 거치고든 어느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도 합격할 수 있다. 네, 공개 합격해야죠. 네, 네, 그런 말 윤병국 들었으니까. 대표님 맞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 목소리 부드러워요. 뭔가 믿음감이 가요. 감사합니다. 네, 본인 직접 소개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기업 쪽에서 인사, HRM 업무를 담당을 했었고, 그리고 NCS 경영직으로 연구원 역할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소규모 강의, 그리고 렌유인에서 신주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취업 전략가 윤병국 취업독학연구소 대표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렌유인에서 예. 이제 신주역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취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름이 그럼 두 개예요? 네, 2개가 있습니다. 아, 윤병국과 그리고 신주역. 신주혁. 네, 맞습니다. 아, 이게 검색의 신이어서 이름을 두 개 쓰시는 건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네. 많은 취준생들이 네.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제가 조금 준비를 해왔는데 우리 대표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공공기관과 공기업 채용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궁금합니다. 1월 8일 날 8일부터 9일까지 이제 양재동 AT센터에서 이제 채용 박람회 있었는데 혹시 가보셨나요? 아, 가보진 못했고 지금 정보를 알았네요. 아, 그렇군요. 정보가 늦어요. 종료가 됐는데 네. 일단 거기 가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공공기관 채용이 확실히 올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2019년에는 이제 채용 계획 자체가 23,000명 정도 됐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25,000명으로 10% 정도 올랐다는 팩트를 알 수가 있었는데 이 내용들을 조금 박람회를 다녀와서 자료들 좀 정리를 해봤는데 네. 일단은 코레일 한국철도공사가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55명 채용 목표라고 있었는데 네. 계획을 뒀었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1,550명 그리고 2등은 한전 뒷가람동에 있는 우리 한전이 1,500명 채용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건복 800명 채용해서 지금 1,015명 채용하는 것을 계획을 밝혔습니다. 즉 세 군데만 통해서 말씀드리자면 한전과 코레일은 조금 줄었다. 오히려 작년보다. 근데 건보는 작년 대비해서 무려 170명이나 채용 계획을 늘렸다. 저렇게 까도 되나? 아, 됩니다. 저 공개되어 있습니다. 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채용이 늘어난 것이지 내가 원하는 기관이 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네. 아, 그러면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공기업이 한 몇 개 정도 되죠? 대충 몇 개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역으로 질문드리자면. 대충 한 8억 개 정도. 8억 개요? 아니고 아니고 대충 한 100개? 일단은 중앙 공공만 따지자면 339개입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여기서 놀라시기 이른 게 네. 지방 공무까지 합치면은 1,500개 가량 됩니다. 와. 굉장히 많죠. 한두 개를 꼽긴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코레일도 나왔었는데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7년 같은 경우에 57대1 NCS 경쟁이 나왔었고 57대 1이요? 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이런 쪽이 NCS를 가지고 필기 경쟁을 30대, 40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저 정도 경쟁률이면 대기업 채용 경쟁률도 아닌데? 이제 인력성은 이제 10대 정도로 가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필기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힘들어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려고 만난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공공기관도 쉽게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오신 왕대님께서도 적절하게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를 마련한 거니까 같이 네.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네, 한번 찾아. 그러면 지원할 만한 공공기관 검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번 네. 같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취업준비생분들이 이제 공공 쪽을 검색을 할 때 많이 보는 루트가 알리오 사이트 많이 아시거든요. 근데 네. 이제 알리오 사이트 통해서 볼 텐데 이제 취업준비생들이 잘 모르는 사이트도 있어가지고 클린아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클린아이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지방 공공 관련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라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300개, 400개 정도 되죠. 공공기관 수가. 네. 굉장히 지방 공공도 많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직접 찾아볼 이제 알리오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알리오라고 치시면 이렇게 포드 사이트에 알리오라는 이 웹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네.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제가 330여 개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339개 중앙공공 역시나 굉장히 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내려보시면 여기 채용공고라는 파트가 보입니다. 보이시죠? 네. 여기 들어가면은 여기에 이제 중앙공공 채용은 다 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카테고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네. 이걸 하나하나 체크하기 굉장히 힘드시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적절한 방법이 이 정규직과 네. 그리고 채용형 청년 인턴 네. 그리고 진행 중 이렇게 세 개를 일반적으로 누르셔서 검색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공공채용들이 뜬다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 1월 10일인데 한 채용 몇 개 정도 돌아갈 것 같아요? 절반? 한 160, 170개? 되게 현명하게 판단하시네요. 네. 100여 개, 지금 100여 개 정도 떠 있군요. 그렇죠? 그럼 여기 중에서 이제 취업준비생이 선택한다 생각을 하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보이시잖아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떤지. 일단 지역이 바로 나오죠. 경기도 쪽이고 14명 채용을 하고 있군요. 네. 그리고 5급 대리가 있는데 자격 요건을 보니까 학사니까 이제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타깃이 바로 5급 요 라인대가 되겠네요. 이렇게 네.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데 필기시험이 없습니다. 없는 채용이죠 지금. 저한테 좋은데요? 그렇죠. 아까 전에 처음에 저희가 나눴던 것처럼 네. 자격 요건도 학사면 되고 별다른 자격도 제한 요건이 없었잖아요. 네. 그럼 공고문 같은 것도 한번 또 보시기에 앞서서 제가 또 이런 걸 추천해 드리면은 안비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필기 경쟁이 약하면은 여기는 별로 안 좋은 공공기관 아닌가? 그럴 수 라고도 있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네.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취업준비생들이 이제 페이 연봉에 대해서는 아실 필요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이 항목별 공시라는 카테고리가 보이시죠? 네.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관면 선택을 누르게 되면은 검색할 수 있는 파트가 나오는데 아까 저희가 찾았던 기관이 나오지 않습니까? 체크를 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밑에 항목이 바뀌었죠. 이렇게. 네네. 그리고 위에 작은 이렇게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 직원 평균 보수라고 6번부 보이시죠? 네네네. 여기 누르게 되면은 밑에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이게.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네. 이게 6번으로 바뀐 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누르게 되면 탭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신입사원 초험이 있습니다. 오, 다 떴어. 3,900입니다. 와. 3,900은 4,000이네? 3,970? 근데 이것은 이제 네. 조금 더 디테일한 것은 규정을 봐야 알 수 있겠지만은 네네네. 3,000 중반 이상 나오는 코리보다 페이를 많이 주는 채용이다라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군요. 야, 괜찮은데 이게 지금? 일단 보류할게요. 네. 또 또 그쵸? 페이지를 쭉쭉 그냥 넘겨볼게요. 네. 눈에 들어오는 것들을. 녹색기술센터라는 공공기관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않습니까? 지금 네. 지금 알았어요. 녹색기술센터 직원 채용 공고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인원은 좀 너무 적게 뽑는데 그런 생각이 서울청이네요. 서울 쪽이고 행정부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진행이 되는군요. 1단계는 NCS 1단계부터 바로 필기시험 치네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저는 힘들겠네요. 맞죠. 필기시험. 근데 여기 채용 같은 잠깐만요. 경우는 맞다고. 저도 열심히 하면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할 수 저는 있습니다. 힘들겠네요. 네, 맞죠. 바로 이렇게 하면 수긍을 제가 해버렸네요. 검색의 신인데 이렇게 좌절을 시키나요? 알겠어요. 일단 뭐 예. 현재로서는 전 힘들고. 네.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독특하게 필기시험을 먼저 치고 난 다음에 서류 심사를 보는 케이스네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현재 배수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경쟁률을 파악하기 좀 애매한 상태인 건데 네. 여기는 어느 정도 경쟁이 나올지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그것을 실제 경쟁률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 검색하셨던 사이트 들어가시면 여기 기관명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여기 누르면은 아까 전에 저희가 복사했던 녹색기술센터 그리고 마감, 진행 중인 공고, 마감 중인 공고 다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네. 기간을 좀 늘려 잡으면 되겠죠. 네. 이렇게 잡으면은 지금 떠 있는 채용이 이 채용이지 않습니까? 네. 진행 중이니까. 그럼 요거랑 비슷한 채용을 한번 찾아보면 되겠다는 것 내용인데 네. 이 얼마 전에 이제 8월에 작년 8월에 쓰던 채용이군요. 네. 한번 보자면은 한번 볼게요. 비슷하게 채용했었네요. 인원수 네. 적게 뽑고 직무도 행정직이 있었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원 현황이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채용이 아까 전과 같은 채용이죠. 요거 두 개. 네네네. 요거랑 요게 있는데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행정직 정규직의 경우에는 200명이 지원을 해서 260명이 지원을 해서 1차에서 21명이 통과가 있고 네. 2차에서는 인성검사니까 풀 그냥 다 통과. 그 중에 2명이 면접 보러 오지 않아서 6명이 합격을 했고 6명 중에 1명이 면접 합격했다라는 게 일반 정규직의 경쟁률이었고 네. 아까 전에 무계약직 채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명 지원했습니다. 오. 근데 계속 통과됐죠. 결국 면접에서 둘 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뽑지 않았다는 결과인 거고 필기랑 중간 과정에서는 아무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근데 하지만 이 두 채용은 어떻다? 페이도 동일하다. 근데 제가 지금 좀 궁금한 게 네네. 페이도 동일하고 거의 모든 게 같은 대우잖아요. 근데 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나눴고 네. 응시 인원도 261명, 여기는 2명밖에 안 돼요. 없었던 그 상황인 이유를 좀 알고 싶거든요. 일단은 저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지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취업준비생들이 계약직이라는 말이 붙으면은 계약직인가? 라고 생각해서 지원조차 진행하지 않는다는 건데 근데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수행 업무 수준, 처우 및 연봉 기준은 차이가 없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 무기계약직 채용은 꽤나 나쁘지 않은 채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그러네요. 불구하고 지금 올해 작년 8월에는 이 기회를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대표님. 네. 일단 제가 바로 갈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고 네. 연봉이 좀 높았으면 좋겠어요. 연봉 많이, 네.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요 두 가지 포인트에 딱 맞는 공공기관 없을까요? 아무리 빠른 채용이라 하더라도 2개월 정도의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정말 빨리 가기를 원하시더라도 한 2개월 정도는 참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2개월이요. 당장 내일 가고 싶긴 하지만 2개월을 그럼 밥을 굶어야 되는데요. 밥을 굶으시면 안 되죠. 그러면 네네. 그 2개월 이제 그 체제는 알겠는데 네네네. 지금 현재 떠 있는 것들 중에서 한개더 가장 써볼까요? 가까운 채용. 네. 그게 지금 언제죠? 여기도 지금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창업진흥원 네. 여기도 지금 전산 쪽이군요. IT 쪽에는 행정직을 뽑는. 지금 서류 심사가 어떻게 돼 있냐면 보시는 것처럼 채용 예정 인원의 10배수를 서류 심사로 간다. 그리고 두 번째 밑에 보면 인성검사랑 필기시험 친다고 나와 있는데 배수가 몇 배수라고 되어 있죠? 보이시죠? 5배수. NCS 가이드에 따라서 서류 심사를 진행을 하고 필기 경쟁이 2대1밖에 되지 않는 창업진흥원 채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업진흥원이라고 해서 여기 뭐 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또 물음표가 들 수 있으니까 아까 전에 저희가 찾아봤던 방식으로 똑같이 함업별 공시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두 번 보니까 좀 익숙해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네네. 신입초험을 보면 되는 겁니다. 신입초험 보면은 좀 4점 떨어지죠. 창업진흥원. 지금 약간 대표님도 놀란 것 같은데요. 네. 검색을 하다가 제가 첫 회사를 여기 들어갔을 텐데. 여길 다녔다고 또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저는. 아쉽나요? 네, 아쉽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죠? 도전하세요. 들어갈 수 있어. 생각보다 문이 높지 않아. 벽이 높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22일까지니까 22일이면 네, 지금부터 서둘러야 돼. 준비해야 돼. 열심히 써서 네. 한번 지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고가 22일까지 되고 2월 초에 서류하고 그럼 입사는 2월 말일 날 할 수 있는 채용 공고가 되어 있군요.
IT 쪽 전공자분이 이거 있고, 빠른 편이네요. 네, 굉장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1월 7일부터 시작해서 1월, 접수를 2월이니까, 받는데 네. 2월 말부터는 일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아까 1월 지금 10일이니까 2월 말까지니까 2개월 만에 빠르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채용 공고가 되겠군요. 일단 네. 제가 원했던 조건들 네. 이렇게 콕콕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빨리 찾아낼 줄은 몰랐어요, 저도. 이 사실, 1월인데 맞죠? 생각보다 되게 빠르죠. 절차를 네.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확실히 검색이 신답게 네. 타자 몇 타 치시죠? 500타 나옵니다. 500타요. 네. 야, 검색 빠르더라고, 검색.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해보니까 네. 경쟁률이 낮은 네. 공공기관, 공기업은 어떻게 찾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마지막 조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경쟁 낮은 곳 있다? 여기 찾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취업준비생분들이 또 유행을 바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피해 경쟁이 심한 여러분들이 흔히 메이저 공공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채용들 말고도 더 페이 조건이 좋고 그리고 위치도 내가 원하는 위치고 그런 공고지가 많기 때문에 타깃을 넓혀라. 이런 행동을 해봐라. 네. 공고문에 익숙해져라. 네.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싶어요. 몰랐던 기관들이 많이 굉장히 있다. 많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취준생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생각보다 이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뽑고 있는 인원들도 숫자가 많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네,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높게만 생각을 하는데 정보만 잘 검색하면은 충분히 취직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정보 많이 얻어서 취업 확률 팍팍 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팍팍! 팍팍. 자, 공기업 채용 준비하는 친구들 이거부터 제일 먼저 해라 하는 거 있으시면은 우리 민 대표님부터 한마디씩 좀 저희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 말씀 주셨던 게 정보력이거든요. 맞아요. 정보력. 먼저 본인이 어느 기업을 공기업을 들어가고 싶을지를 먼저 선정한 다음에 그쪽 기업에서 원하는 스펙을 제대로 올바르게 쌓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가 파악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니까 자발료 사이트 들어가면은 이제 중앙공공 관련돼서 디렉토리 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계획들 나와 있는 그 PDF 파일이 있으니까 꼭 보시고 경쟁률이 타 기관이나 타 공공기관에 비해서 적다. 또는 이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 곳이다. 이러한 곳을 찾아가는 행위 자체도 이거는 엄연하게 전략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전략적인 지원, 전략적인 그 잡파인딩을 하셔야 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네. 여러분들도 그런 전략을 위해서 한번 시간을 투자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취업 쉬운 공기업 찾기. 몰라서 지원 못하는 공기업은 이제 그만. 나의 특성과 적성에 맞는 공기업 취업 준비로 성공한 공기업 직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취업비사의 알찬 정보로 취업을 하셨다면요, 여기 취업비사 그 계좌 월 10,000원 후원 계좌, 예, 여기 지금 네, 그냥 연락해 주시면은 저희가 진심으로 축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취준생을 위한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